저는 사실 이맘때쯤에는 뭐 일본 얘기를 하게 될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며칠 사이에 네. 큰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바로 중동 문제는 전문가 오시고 또 우리 주식 얘기는 하시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네. 보통 그 자산군이라고 하면 주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드 인컴 쪽에는 외환, 이자율, 이제 원자재, 네. 그다음에 크레딧인데 크레딧은 우리가 거의 안 하니까 그만 네 가지 정도 되니까 개별 종목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란이 이렇게 된 다음에 뭐가 얼마나 움직인 건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정신이 없고요. 네. 제가 차트 그냥 간단하게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긁어왔는데 네. 3시에 긁어왔는데 거기서부터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좀 더 많이 변했고 어떤 것들이 더 우려가 더 있고 사람들은 지금 뭐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냥 그 일단 우리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네.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뉴욕 증시는 그 거의 뭐 충격이 없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뉴욕이나 원유나 뭐 금이나 뭐 국채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예전에 뭐 중동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조용하거든요. 네. 비교도 안 되게 조용한데 오늘 국내 증시 그다음에 달러원, 국내 국채 유독 우리가 전부 나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야말로 전부 그야말로 셀코리아인데 그런데 또 폭도 평소에 움직였던 것보다 좀 많이 움직여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유를 보면요. 네. 그냥 그래프로 봐서 얼마나 움직이려고 보려면 그냥 보면 좋은데 제가 그냥 딱 일주일 잘라 갖고 왔습니다. 네. 25일이 저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여기인데 이게 3시에 잘랐더니 원유가 지금 75.1이거든요. 더 올라갔네요. 네, 지금 더 올라서 제가 이걸 켜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예. 75.1까지 올랐으니까 75.3이네요. 조금 전에 1이었는데 근데 보시면 고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전쟁 나자마자 첫 반에 올랐던 여기까지는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67이었던 게 지금 75가 됐으니까 뭐 대강 뭐 얼마 된 겁니까? 한 8 정도 움직였으니까 한 10% 조금 더 움직인 거잖아요. 네. 11% 움직인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 정도면은 뭐 폭등을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이란에 문제가 됐을 때 100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만 그런 대로 지켜진다면 뭐 어쨌든 원유가 폭등으로 가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볼 때는 뭐 어제는 특히 그랬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우린 누가 이겨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벗어나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쪽이 뭐 시장에 좋은 거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 좀 하시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봐.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크게 본다면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워낙 기술력이 높아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장기전으로 가느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장기전이잖아요. 예. 장기전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뭐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냐 이런 거니까 결국 장기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뭐 해협이 어떻게 됐다, 뭐가 날랐다 그런 거 봐서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폭등하진 않았다. 원유가 움직이는 건데 원유가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될 게 지금 10% 정도 움직였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는 정도. 원유가 평소에도 그 정도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유가 60 아래에 있던 게 66, 7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난리가 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아 예. 근데 그 유가가 그러면 그
예전에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보다는 이번에 좀 잠잠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좀 진정이 된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원유는 공급이 더 많다고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더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유 가격 오르는 거를 트럼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100이 간다든가 급격하게 오른다든가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사태가 물론 전쟁이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좀 않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뭐 100달러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100달러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지금부터 오늘 저녁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뭐 그래프로 언뜻 봐도 지금 여기까지 딱 온 거잖아요. 네. 좀 괜찮나 봐 그러다가 아닌가 봐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미국도 지금은 세계 최대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제 증산을 더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시장은 당연히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워낙 장기적이고 또 뭐 해협이 뭐 막힌다든가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원유가 뭐 중동 얘기가 나오니까 원유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원유 가격이 모든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좀 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두 번째는 주식시장 좀 보면요. 주식시장을 보시면 이가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 동안 저 S&P인데요. S&P 퓨처스인데요. 퓨처스가 683일 정도였다가 지금 더 움직여가지고 좀 더 빠졌죠. 지금 더 빠져서 이후에 지금 3시 이후에 지금 좀 더 빠져서 지금 한 67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한 1% 이상 빠졌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야간 선물이 지금 830 정도에 있으니까 국내 거는 거의 뭐 4%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네. 우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여기 뚝 떨어진 데가 지금 주말이 넘어오셨는데 뭐 사실 별로 안 빠졌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6,800이고 여기가 6,900이거든요. 지금 거의 100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내려갔다고 하지만 글로벌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움직여서 다 합쳐봐야 뭐 2% 뭐 2점 몇 퍼센트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피가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기서는 종가고 여기서부터 지금 뭐 4%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여기까지 올 때 이런 식으로 왔고요.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까지 올 때 뭐 우리가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네. 오히려 좋고 요거는 여기서 유가네요.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유가고요. 네. 거기까지 올 때도 더 좋았거든요. 네네. 더 좋았는데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식 많이 빠져서 이런 얘기 진짜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팩트로 보면 많이 빠진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주식을 3,000대부터 다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로 많이 다르지만 사실은 조금 안정되게 생각을 해보면 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은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나아요. 안에 있으면 너무 정신없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3,000이 6,400이 됐잖아요. 6,300, 뭐 6,35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5,500, 뭐 5,000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3,000이 6,000 됐으면 반 돌려주면 4,500, 3분의 1 돌려주면 5,200, 300이거든요. 네. 거기도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뭐 외국인이 한 7조 팔았고 오늘도 뭐 선물이랑 합치고 또 7조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조금 일찍 움직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란 사태가 27일 날 주말에 터졌지만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거든요. 네. 조짐은 있었는데 다시 보시면
그 미국 주식도 27일부터는 조금 빠졌거든요. 이게 사실 이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27일부터 미국 증시나 선물 시장에서 이란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예, 나타나고 저는 뭐 있습니다. 조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다른 뭐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네.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실 27일 날 보면은 우리는 뭐 이 정도보다 결국은 올랐거든요. 이 뒤쪽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서 야 우리 증시가 큰 난리가 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며칠 전만 봐도 우리가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였잖아요. 네. 일주일 전에 좀 네. 딱 그 자리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3시 이후에 좀 더 빨리 빠졌지만 네. 근데 우리도 보면 여기서 보면 비슷한 자리예요. 그렇게 보니까 또 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이 이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뭐가 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점프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오늘 국채 이자율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26일 날 금통위 때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조금 뭐 이자율이 좀 내려갈 것 같아.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이자율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거 돌려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달러원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달러원도 그러니까 달러원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25일 날부터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 개입했어요. 금통위를 앞두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돌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주식시장은 자체적으로 국내 투자가들이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좀 샀던 거를 좀 되돌리고 있고 이자율 쪽은 뭐 우리 한은 총재께서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달러원은 뭐 이유야 뭐든 간에 매도 개입이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이 최강이었어요. 모든 게 바이코리아였다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셌고 채권도 굉장히 강했고 원달러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빵 터지니까 야 많이 갔던 애들이 좀 온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무슨 굉장히 큰 패닉 같지만 일주일만 돌려봐도 와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은 요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지난주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네. 그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슈퍼스타였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네. 좋았어요. 환까지도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이렇게 폭락과 국채금리 상승을 보고 나니 시청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이렇게 글로벌 1등을 한 한국의 강세 흐름은 여기서 반전된 것인가? 이제 그런 랠리를 다시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요게 궁금하시고.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미리 판 게 외국인들은 그래서 좀 알고 팔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금요일 날 보면 미국 주식은 빠지는데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글로벌 투자가면 진짜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투자하고 한국이 많이 올라도 그래도 2% 3%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어디 다 투자하는데 다른 데는 다 내리는데 한국만 오르면 그냥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7조나 팔았는데 뭐 국내에서 워낙 뭐 강하게 사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구태여 많이 빠진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꼭 뭐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왜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빠져? 네. 뭐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고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조잡스러운 얘기를 다 그만두면은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석유도 하나도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그래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네.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뭐 하메네이인가요? 네. 하메네이를 그냥 갑자기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김정일도 뭔가 좀 이런 분위기가 우리는 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무슨 일 터지면 한국 사람들은 다 괜찮아 하는데 외국에서 많이 내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틀 있다가 한국에서 다시 올라가지고 결국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맨날 놀라기만 하고 한국은 절대 안 올라가고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분위기는 좀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아이 그거 뭐 맨날 있던 일인데 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 좀 구시대적 발상인지 모르는데 조금 과도하게 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최근에야 워낙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네. 요즘은 한국에서 무슨 일 생긴다고 외국인이 더 잘 알아요. 뭐 무슨 나쁜 일 생기면 외국인이 더 먼저 샀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 하나만한 얘기인데 조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뭔가 움직임이 한국이 너무 강하게 가면서 그게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컨피던스가 네. 있었고 또 정책 당국들이 그거하고 연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무리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터지니까 한꺼번에 돌아서고 하나가 내려가니까 $1도 이렇게 되네. 이거 채권도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옆에 거 보고 놀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후에도 3시 이후에 보면 미국에서 추가로 1% 빠졌거든요. S&P.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에서 뭐 총 쏘고 하는데 그렇죠. 빠질 수 있는데 그거 1% 빠지니까 바로 3%, 4%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마다 다 자기 포지션이 다 다른 거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쏠려 다니기보다는 조금 뒤로 조금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은 잘못하면 크게 잘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무책임한 얘기로 하면 3천에서 6천 됐는데 뭐 3분의 1 돌려주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1,000 정도 돌려주는 건 흔한 일인데 1,000 정도는 이미 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분위기라서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분명히 한국이 더 많이 빠졌고 모든 네. 것이 그 빠진 거에는 한국에 대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있기 직전에 3일 동안 좀 이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변했다. 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요. 네. 이게 미국하고 이게 두 개 비교해서 본 건데 뭐 이게 스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조금 이게 주식 쪽이고요.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좀 보면은 잠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3.9까지, 93까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4.0에서 4.2에 있다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기간에 주식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랬냐면 안전자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식이 빠지니까 안전자산이란 뜻은 무슨 안전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이 빠질 때 반대로 좀 올라주는 거거든요. 주식이 오를 때는 많이 빠지지 말고 대충 버티고 있다가 주식이 급락하면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올라주는 자산 그런 걸 보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전자산을 대표적으로 드는 게 채권, 네. 국채 네. 그리고 달러와 그 다음에 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 우선 채권을 보면 채권이 여기서 움직인 걸 보면 불과 하루 이틀이지만 이건 분명히 안전자산이었어요. 네. 주식이 좀 빠지네. 주식이 빠지는 이유를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7천억 불 빌린대잖아요. 5개 회사가. 네네. 7천억 불 빌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뭐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잘못되나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 플라이트 투 퀄리티? 야 그럴 게 아니라 조금 국채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식의 분명히 작용을 했는데 이란에서 저런 게 뻥 터지니까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됐을 때 달러도 오르고 국채도 오르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국채가 올랐으니까 이자율이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이자율이 내리면서 달러가 오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드물죠. 음. 세상에 움직이는 것 중에 달러 이자율이 내리는데 달러가 외환이 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다고가 어느 정도 없냐면 제가 기사 읽은 건데 지난 50년 동안 3번인가밖에 없었고 네. 그 3번도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단 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뭐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채하고 달러는 둘 중에 하나만 안전자산이에요. 네.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른데 요번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극명한 게 주말 되기 전에는 국채가 안전자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신용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말에 일 안에서 저렇게 터져버리면 그러면 지금 얘기는 이것도 다 지나놓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다시 제자리 가버렸잖아요. 네. 4.05인데 지금 4.10까지 올랐어요. 위로 여기서 더 많이 위로 쭉 올랐거든요.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나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나쁘면 이자율을 못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채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과 이틀 전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뭐 말도 안 되게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쪽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달러화는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한 걸로 봐서는 그러면 결국 국채하고 달러 쪽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국채 이자율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사실. 네. 엊그저께 3.93 간 게 좀 과했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보면은 달러도 조금 잘 안 빠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왕 얘기했으니까 그래프트 하나만 더 보시면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이게 97.5 정도에 있던 게 지금 98.5 됐고 지금 현재 99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별건 아니에요. 97.6이 98.6이 됐어요. 크게 움직인 건 1% 아니라고 할 수 움직였죠. 있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보이지만 0.5 더 오른 거예요. 네. 1.5 올랐고요. 원 달러를 보시면 1,440원이었던 게 지금 1,464원에 끝났다가 지금 1,477원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장 끝나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1,480원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1,440원이 1,480원이 되면 40원이니까 이거는 2.5%가 넘잖아요. 네. 아까는 1%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달러가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는데 가만히 보시면 지난 25일 날 우리가 1,440원에 많이 있었고 1,430원에는 잘 밑으로 못 내려갔는데 이렇게까지 밀렸어요. 네. 금통위 직전까지.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99% 한국은행이 민 겁니다. 아. 한국은행이 여기까지 강하게 밀었어요. 금통위 전에 많이 밀어놓고 요번에 1,400원까지 한번 밀어보자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유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오르면서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잠깐 오르면서 얘가 따라 오르면 보통은 1,430원 정도에서 다시 막아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때는 또 놔두더라고요. 이거는 이란 사태 일어난지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은행에 대해서 아 저럴 거면 뭐하러 밀어. 괜히 사람들 그냥 1,420원 밑으로 못 가는 거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신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요즘 달러원에 관련돼서 달러원을 밑으로 낮춰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요. 근데 그 내리는 방법이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잖아요. 그 정책들은 진짜 죄송한데 다 허접했거든요. 그거 다 될 것 같지도 않은 거, 그냥 감정적인 거.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하는 거 한국에 가져오면 뭐 세금 안 내주게 하겠다.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니까 결국 추진 안 하잖아요. 추진 안 해버리고. 안 하는 건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거 같은데. 못 합니다. 그거 해봐야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한 3조 정도 세금 깎아주는데 그래서 한 30조 정도 들어오길 바라지만 3조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해외 거 팔고 국내에서 사면 되는데요. 뭐 다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국내에서 갖고 있는 달러 이자율에 예금 이자 안 주겠다 그러고. 근데 그것도 도망갈 길 너무 많거든요. 선물을 한다든가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들은 다 맥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달러를 판 거거든요. 달러를 판 거는
지금 달러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우려는 뭐냐면 지금 뭐가 나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쁠 거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좋잖아요. 수출이 뭐 이렇게 되는데 2월 수출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출이 이렇게 되고 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나갔다고 하지만 그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 이건 한국은행이 한 얘기예요. 네. 금통위 때 외국 그 개인들이 해외 나가는 건 별로 줄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줄었겠죠. 국민연금이 주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있어요. 실제로 해외 투자를 안 한 거. 두 번째는 해외 투자를 하는데 달러를 한국은행하고 스왑을 했던 거. 아니면 세 번째 해외는 많이 사지만 선물 안으로 팔아준 거.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달러에 관련돼서는 국민연금이 달러를 오르게 하는 거는 많이 좋아졌다. 그거는 수급에서 더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급은 분명히 좋아요. 달러 많이 남는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미국에 투자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 있어? 그 돈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한다면 삼성전자가 마켓에 달러를 팔겠어? 미국에다가 지금 지어야 되는 공장이 몇 개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잘 매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달러 파는 거가 유일한 그런 대책이고 또 장 끝날 때쯤 15분 남겨놓고 감정적으로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엊그저께는 진짜 사람들이 뭐라 그랬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할 거 뭐하러 개업해? 이런 데서 빵 터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어 하는 거고 어제도 보시면요. 어젯밤에 지금 1,460원이랬는데 실제로 이거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싱가포르 퓨처스에서 70원 넘었었어요. 어제 사실 여기까지 있었어요. 네. 아침에 밀어가지고 65에 막고 있었는데 지금 NDF 오니까 또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죠. 지금은 분위기가 좀 깨졌기 때문에 한국이 주식도 너무 많이 내리고 채권도 저렇게 되니까 여기서 막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사실 1,470원, 1,480원에서 엄청 막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460원대에서는 항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1,500원 가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이미 1,480원 네. 그 언저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26일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잖아요. 이거 3일 전이거든요. 거래일로 하면 이틀 전이에요. 아, 네. 이때 1,420원이었어요. 아, 지금 60원 올랐거든요. 예. 여기서 60원 오르면 1,54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원이 이제 뭐 그야말로 눈앞에 있고 1,480원에서는 사실 예전에도 여러 번 강하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그렇게 강하게 막을 힘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사는 외국인의 심리를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달러 사는 애들이 야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계속 팔아가지고 레인지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가 됐고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고 이자율 쪽도 저리돼 있으니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는 야 이거는 왜 생변수 하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낯도 부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 전쟁으로 시작된 이런 자산 시장의 큰 변화를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게 오늘의 이 일부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4주에서 5주 정도에 끝내야만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4주 정도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지금 뭐 전문가분 얘기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장기전으로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와 이렇게 뭐 기술전이 된 거잖아요. 이제 AI가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제자리를 찾지 않겠나. 원유가 다시 뭐 70 밑으로 내려와서 65대로 다시 가고 뭐 미국 주식은 제자리로 가고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 주식은 다시 6,400으로 가느냐. 한번 흔들어 놨잖아요. 네. 쫙 흔들었는데 흔들어 보니까 이게 밀리네.
너무 세게 밀렸죠. 저는 안 밀리던 게 그럴 때 되돌아갔을 때 제자리로 갈 수 있느냐가 퀘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투자가 관점에서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다들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오늘 뭐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외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이 방송 보고 있겠습니까? 다들 뭔가 갖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분들이 한국 주식이 워낙 좋았으니까 한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만 제 첫 번째 생각은 앞으로도 저는 투자는 항상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가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다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무슨 다양한 무슨 얼어 죽을 다양이야. 그냥 한국 주식 한국 사야지. 주식이 최고죠. 딴 거 산 사람들 다 돈은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못 벌었어 하지만 이게 50년 100년 가지는 않거든요. 투자 한 50년 해야 되거든요. 투자 한 50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는 자기 포지션을 보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마나 한 그냥 뭐 할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첫 번째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으면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무리해서 되면 안 되니까 스탑로스 해야 되는 사람들은 쭉쭉 해야 된다.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봐 거기까지 가나 이런 경우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스탑로스는 아직 안 당했지만 곧 할 것 같으면 포지션을 반으로 줄이고 물론 그러면 돌아가도 손해가 나지만 일단 죽지 않는 게 첫 번째다. 왜냐하면 시장은 앞으로도 50년 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래를 오랫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한 번 거래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야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로스컷도 하시고 밸런스를 잡으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저 같은 고민이 될 거예요. 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예요. 네. 그리고 유가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정유주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이 오히려 튀었으니까 오른 것들을 좀 줄여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더 무서우니 얘네들을 더 많이 줄여놓는 게 나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자산군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달러도 얘기하고 뭐 금도 뭐 시간 관계상 금까지는 안 가겠지만 금도 지금 위험 자산인지 뭐 안전자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고 방산주가 오르고 뭐가 하는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고 그거 맞추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벌써 옛날에 은퇴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답을 드리면 오르고 내리고에 자꾸 내가 뭔가 맞히고 뭔가 내가 이 대목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큰 결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잘 안 죽을 것 같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내가 워낙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여기서 과감하게 질리면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혹시 여기까지 가면 내가 진짜 제기를 못할 정도야. 그런 사람들은 스탑로스를 그냥 하든지 아니면 상당한 금액을 줄이든지 그래서 죽지 않는 걸 해야 되고 그것만 방지된다면 이런 기회에 돈을 벌어야죠. 네, 예, 이럴 때일수록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판단은 내가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리스크가 어디까지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우선은 좀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좀 보수적으로 일단 죽지 않는 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스탑로스에 가신 분들 스탑로스 하셔야 됩니다. 버티시면 안 돼요. 스탑로스 하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런데 스탑로스 안 하다가 진짜 그냥 청산돼 버리고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아웃되시거든요.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참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탑로스 해야 되실 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탑로스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용감하게 사는 거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포지션에 관련돼서 다 다른 거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만 골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였지만 그 전 3일 동안 한국이 워낙 강했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시고 그냥 차분하게 일주일이 없다고 25일부터 일주일이 통째로 없다고 거기 다 지워버리고 그림표를 그려보시면 글로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쪽에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고 나도 꼭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최선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터졌잖아요. 그럼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뭔가 벌고 있잖아요. 그럼 막 잘 돼가지고 더 잘 보는데 내가 뭔가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만 앞세우지 시장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좀 터지신 분들은 내가 시장을 평소보다 훨씬 못 볼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그 가능성을 보고 조금 느긋하게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애프터 마켓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네. 현대차는 거의 17%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15% 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1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규장보다 5, 6%씩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지금 선물이 8이 3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수가 4.2%가 추가로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 진짜 죄송한데 별로 놀랍지 않은 거죠. 지수가 4% 빠졌는데 종목이 네. 뭐 8% 빠졌으면 빠진 거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전에 현대차 8%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별일 아니고 지금은 별일인 게 아닌 거거든요. 아니 저는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그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글로벌 IB의 그 포트에 지금 한국 주식들의 비중이 이미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이렇게 이런 지금 악재가 한번 나오니까 그냥 이참에 한번 다 털어버리는 거다. 그렇다면 비중 조절이 끝나는 시점 정도를 생각하면 혹시 좀 조정이 멈추지 않을까? 그렇죠. 비중 조정이 이미 됐을 거고요. 아, 그렇게 그래요? 뭐 밀었다가 나중에 하고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거꾸로 이제 비중 올려야 됩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쪽은 뭐 선제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도 있었고 또 한국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밀리는 게 한국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가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성 유튜브 김준성 TV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